로맨스는 별책부록,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위트홈에서 열연한 박규영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즈원 출신의 조유리가 합류했다는 소식도 들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호화 주연급 배우가 모두 남자 배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배우 캐스팅에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벌써부터 무슨 남녀차별이니 여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으로 캐스팅이 끝인지 아니면 더 서서히 공개할지 아니면 예고편에서 정말로 기대 이상의 배우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호화 남자 배우들로만 구성되진 않겠죠. 어쨌건 오징어 게임 2는 오징어 게임 1편에서 성기훈 역을 맡았던 이정재가 다시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은 시즌 1에서 자주 등장하긴 했지만 가면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다가 마지막에 이 얼굴을 공개한 게 전부였죠. 그래서 시즌 2에도 당연히 등장은 하는데 아마도 1편의 스토리 전개상 2편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캐스팅이 확정된 4명의 배우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즌2에서 어떤 역할로 활약하면 좋을지 그것까지는 예측은 못하고 이제껏 보여줬던 연기 캐릭터로 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가 한번 연상 혹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된 여배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새로이 캐스팅된 배우 알게 됐다기보다 그 존재감을 확인했던 것이 옥바 생각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치열한 6.25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노래를 가르치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의 작은 노래, 신금을 울리는 그 노래소리는요, 정말로 충분한 감동을 주었었죠. 좀 다소 정형화된 면이 있긴 했어도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그런 연기는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래 이제 임시완은 9인조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드 보컬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를 하였는데요. 그 뒤로 2012년 MBC 수목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어린 허염 역할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것은 송강호 주연의 영화인 변호인에서 박진우 역으로,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연쇄살인범이었고 굉장히 악마적인 그런 광기 있는 연기, 정말 악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일본 영화가 원작인데 원작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보시려면 임시완 주연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임시완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이 영화에서 나온 그 캐릭터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반전 캐릭터로 나왔으면 정말로 꽤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산페드로 부도 폭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사라진 수천만 달러,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인물, 그 치밀한 설계와 완벽하게 짜여진 범죄의 시간을 거스리는 그런 치열한 두뇌 싸움.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화 소개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바로 최고의 반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 다리를 절면서 경찰서를 나오는 케빈 스페이시의 연기, 쩔뚝거리며 걷다가요, 어느 순간 서서히 정상인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리고 여유를 보이는 최고의 악당 카이저 소재.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지고 정말 치밀한 스릴러였는데 이런 야누스적인 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임시완은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임시완은 그런 연기에 굉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배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황동혁 감독님은 이런 임시완을 잘 활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게 된 것은 영화 청년경찰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태원 클라스의 박서준과 함께 열연을 했는데 이 둘의 완벽한 케미가 굉장히 대단했고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웃기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후 박서준은 이태원 클라스에서 대박이 터졌고요. 강하늘 역시 이후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강하늘, 그의 영화들을 많이 보진 못해서 무어라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동백꽃이 필 무렵에서 아주 순박한 경찰 황용식 역으로 보여준 그 연기, 굉장히 좀 사람 냄새 가득한, 그리고 좀 찰지고
책임감 강한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이웃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하늘의 본명은 원래 김하늘입니다. 여배우가 김하늘이 있어서 그런지 강하늘로 바꿨더라고요. 1990년생으로 올해 33살입니다. 그는 2007년 KBS 제2TV 드라마 최강 울 엄마에서 최훈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TV나 영화 등에서 주로 이 비중이 적은 그런 조연 역할이었지만은 이후에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이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히는 중입니다. 2014년도에 상속자들과 미생 등에 출연하였고요. 2019년도 KBS 제2TV 동백꽃 필 무렵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으며 굉장히 큰 흥행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항상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엘리트 고등학생, 그리고 재벌가의 자제, 대기업의 회사원, 이런 등등의 오징어 게임이 지난 시즌 1과 같은 방식과 그런 전개로 이어나가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편의 흥행 요소를 분석을 해서 2편에서 그대로 적용만 한다면 좀 안정성도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진부해지죠. 그리고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느꼈던 것이 최근에 범죄도시 3편을 봤는데 정말 여전히 재미있고, 그리고 마동석은 정말 대체불가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데요. 그럼에도 1편, 2편과 맥을 갖춰야돼 굉장히 다른 설정으로 이어가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과 2편과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식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빛에 쪼돌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게임에 참가했다는 그런 설정이나 똑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달고나 뽑기, 이런 게임만 나열한다면 시즌2는 정말로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프리퀄이 등장해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덧입히거나 혹은 전면은 아니더라도 그런 살인 게임을 만든 이유나 과정을 굉장히 비중 있게 녹여낸다면 그 진부함과 식상함을 좀 떨쳐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1편이 진부하다거나 식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1부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2번, 3번, 재탕, 3탕을 해버리게 되면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강하늘 배우는 워낙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배우이고, 그가 악역이었던, 선한 역할이었던, 사실 어떤 역할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배우입니다. 훌륭한 배우이기에 이번 연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새로이 캐스팅되지 않을 정도로 이 더 글로리에서 보여준 연기력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캐스팅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더 글로리의 후광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그가 어떤 활동으로 연기했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로 그의 존재감을 굉장히 유감없이 발휘해 주었었죠. 박성우는 더 글로리에서 이 거친 말을 툭툭 이렇게 내뱉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질러버리는 시원스러운 연기와,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그 야성의 본능이 살아있는 그런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소화했던 배우라고 여겨져요. 살펴보니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985년생이더라고요. 1985년 2월생으로 올해 38입니다. 이 박성우는 영화 쌍화점, 전우치, 곤지암, 천문, 유포자들에 출연하였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역시 해를 품은 달, 질투의 화신, 육령이 나르사, 조선 구마사 등등 굉장히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배우는 더 글로리의 캐릭터처럼 이기적인 악당 이면에 이 자기 딸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그 내용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배합된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한없이 악한 모습으로 이어지거나 사람들을 동요시켜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 김의성 배우님 아시죠? 정말로 밉상 캐릭터였습니다. 이 김희성 배우 같은 그런 밉상 캐릭터로 등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극적인 상황, 어떤 확실한 동기로 인해서 자신의 악한 본능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면으로 동화되어 가다가 그런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역할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박성우는 워낙 더 글로리의 캐릭터가 강해서 그런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은 잘 연상이 되지 않네요. 자, 오징어 게임 시즌2 새로이 캐스팅된 배우.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50줄은 넘어 보이는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양동근은 9살 때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는 9살 때 신문 광고를 보고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오디션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 탐리에 출연을 시작으로 1988년 또래와 뚜리, 이후에 무수히 많은 드라마와 방송에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영화도 한 30여 편 출연하였는데 해적 디스코왕 대다, 와일드카드, 마지막 늑대, 반창고, 그리고 최근에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등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양동근이 주연으로 나온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블랙 가스펠이라는 음악 영화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대중적이진 못할지라도 여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양동근 하면 일단 영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조연 배우의 느낌이 강하죠. 살펴보니 양동근은 연기파 배우이지만 그렇게 다작을 하거나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캐스팅된 것이 굉장히 전환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그런 캐릭터, 여기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나이나 연기에서 보여준 굉장히 작지만요, 중후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그 신드롬을 이어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2편이 1편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지 또 우려도 되고요. 한편으로 기대도 됩니다. 오징어 게임 1편에서 보면 이 성기훈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하지만 굉장히 페인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 장면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았죠. 그리고 되돌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징어 게임 2에는 이런 사륙의 게임을 주도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기훈이 그것을 파악하고 그들과 대항하는 그런 스토리로 꾸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분명한 것은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염두에 둔다면 성기훈이 사륙게임의 실체와 그리고 관련자들을 파헤치고 끝장내는 그런 마무리로 시즌2를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계속 이어가려면 더 다양하고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말미에 오징어 게임 3를 각인시킬 최고의 카메오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편에서 마지막 얼굴을 보여준 프론트맨 이병헌처럼 이 오징어 게임 3편을 기대하면서 적어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잠깐 카메오로 등장한다면 정말 대박일 텐데요. 최근에 범죄도시 3를 보면서 마지막 쿠키 영상 보고 이거 범죄도시 4편은 안 볼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가 잠깐 등장해 준다면 오징어 게임 3편 역시 기대 충만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감독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 줄 몰라서 너무 좋은 배우들을 다 죽여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표현했을 만큼 1편에서는 대단한 배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들을 더 이상 시즌2에 들여보내지는 못해도 잠깐 이 과거 회상 장면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스터리한 한 남자가 있죠. 이 딱지나무로 등장하는 공유. 이 공유 역시 그렇게 카메오로 등장할 인물은 아닌데, 그죠? 이번 시즌2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묵직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한 그런 딱지나무로 잠깐 등장할지 이 또한 궁금해집니다. 어쨌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제 곧 촬영에 돌입하게 되고요. 2024년 하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